12월 31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자,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대로 오늘도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97, 나스닥은 마이너스 1.19, S&P 500은 마이너스 1.07,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7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란색 엔비디아와 에너지 관련주 몇몇을 빼고는 오늘 시장이 온통 피바다로 끝났는데요. 자, 마지막 거래일,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시장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중간에는 좀 반등이 들어오면서 잘하면 오늘 반등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올랐던 지수는 최근 이틀간 하락 이세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보기 드문 상승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13%가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3%, 30% 상승해서 이달 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빅테크에 집중된 매수세는 올해도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자 지수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시장 일부에서는 증시가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빅테크 주가가 AI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없이 무한정 높아지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인데요. 특히 트럼프 2기가 시작되어 관세와 이민자 제재 등이 시작되면 미국의 국내 경기도 침체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미국 증시의 낙관론자가 있습니다. 왓튼스쿨 명예금융학 교수인 제레미 시걸은 내년에는 증시가 정말 잠시 멈출 것 같다면서 내년에 S&P가 10% 하락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수정 영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호재가 다한 증시와 함께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 상승도 지수 동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미국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테슬라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3.30%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애프터장에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테슬라 30분봉 차트인데 자, 보시다시피 요 끝에서부터 469.75 찍고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지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오늘 장 시작할 때는 반등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자, 이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애프터에서도 지금 지지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와중에도 오늘 여러분 유일하게 파란색인 종목이 있었으니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일단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인수도 마무리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런 AI라는 기업을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기업이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런 AI를 인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런 AI 인수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지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잭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직접 로봇을 제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등 로봇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하는데요.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데는 AI 칩 제조업체의 경쟁력 격화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AI 칩 쪽으로 워낙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구글도 막 따라붙고 막 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눈을 돌리는 모양새라는 거거든요. 최근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아마존, 마소,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다른 쪽으로 특히 이제 이쪽으로 좀 돌리는 이제 모양새거든요. 자, 런 AI 회사의 인수 거기다가 오늘 엔비디아가 간 데는요. 또 바이트댄스가 기업에 7빌리언을 지출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늘 좋은 모습, 시장을 그나마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 소식 그만하고 테슬라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요거 보시다시피, 자, 여기 뭐냐면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9월까지 스타링크의 가입자 수는 진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와우, 대박. 자, 두 번째 소식은, 자,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컨센서스인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기대치를 만족시키면서 무난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 여러분, 자, 중국에서 보험 가입자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자, 셋째 주 17,600대 보험 가입자 수가 나왔는데, 제가 요거 지난번에 보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작년 재작년 대비, 자, 보십시오. 지금 52주잖아요. 1년이 52주를 마지막 주를 앞두고 51주에 보면은 어떻죠? 자, 2023년, 2022년인데, 자, 이번에 나온 게 63만 7,739인데 작년에는 59만, 재작년에는 43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테슬라 주식 투자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미준을 구독하면 된다고요? 아유, 그건 기본이고. 테슬라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포지션, 스탠스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단기적인 풀백이 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단기적인 풀백이 올 때는 주식이라는 게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인 풀백이 올 때는 이것을 그동안 모아둔 시드로 인해서 매수 찬스로 삼아야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게 모아가는 테슬라 투자 방법이죠. 이미 굉장히 많은 테슬라 전세에 흩어진 테슬라 투자 잘하는 이들은 테슬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부터 이러한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미즈노래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빠져도 돈을 벌고 올라가도 돈을 벌고, 테슬라의 모멘텀을 활용한 테슬라 투자 방법인데, 그럼 역으로 말하면 주식을 1도 못하는,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장기적 가치 투자도 하지 않고 단기적 또는 기술적 트레이딩도 하지 않고 그냥 남 얘기 듣고 희망회로 빵빵빵빵빵 돌리면서 그냥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 한 가지 더 전해드릴까요?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소식인데, 뉴욕 증시 랠리 속에서 옵션에 투자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누가? 개인들이. 여러분, 원래 옵션은 아시다시피 해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명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이 옵션 베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리스크 해지를 위해 사용되던 옵션 투자에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이 잭팟을 노리고 뛰어들면서 거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하루 약 4,800만 개의 옵션 계약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9%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1974년 관련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거는 미국 옵션 거래 중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까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소매 투자자 진입이 옵션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애널들은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 스탠스로 돌아선 데다가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상자산 등 투기 자산의 가치 동반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 옵션 거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개인 옵션 투자자의 활동이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정 주가 베팅이 몰리면서 해당 주식이 실제로 더 날아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은 1년 전보다 약 15%가 늘었는데 각각 8%, 2.9% 늘어난 주가지수 기반 옵션 상품과 ETF 거래 활동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트럼프의 귀환으로 냉랭했던 M&A 시장이 훈풍이 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까지 전 세계 M&A 거래량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했지만 거래 건수는 훨씬 줄었죠. 거래량은 3년 전 최고치를 한참이나 밑들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 간의 거래 핵심인 규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며 M&A 시장을 움츠러들게 했던 한 리나칸 연방거래위원장도 자리를 떠나게 된 점도 호재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떠나니까는 비트코인 쳐 올리고 얘 떠나니까 또 기대가 나오는 거지, 기대가.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M&A 시장이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O 상장 시장도 후끈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시뻘건 피바다장이 되면서 이거 왜 이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고 시장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장이 지금 그동안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제가 팀장 한번 믿고 VIP 멤버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100명이 넘는 분들이 VIP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저희 스태프들하고 다시 한번 비상회의를 엽니다. 이미 제가 오늘 라방 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약속했죠. 제가 지금 1월 1일 이벤트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공부방 학생들만 라방을 하거든요. 저희 라방은 줌으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VIP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가입한 분들에게 1월 1일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줌 링크는 어떻게 놓냐면 VIP 멤버십 가입한 분들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커뮤니티 12월 30일 오늘도 여기다 올려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서부 시간으로. 근데 이제 동부도 좀 듣기는 해야 되니까 서부 시간으로 제 생각은 1월 1일 아침 일찍 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시간 정해지는데 남겨두겠고요. 이미 저희가 어떤 섹터군, 어떤 종목군이 2025년을 이끌지 뭐 월가 뉴스들을 보니까 기도 한차는 막 갖다 붙이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제조업 가고 뭐 금융업 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엄선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저희가 필터링하고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 하룻밤 만에 막 몇백 명이 놓은 거야 지금. 그만큼 저희가 책임감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달 들어보고 더 이상 들을 거 없거나 뭐 저희가 추천한 종목 못 가면 그냥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 미진홀 팀장 그렇게 똘박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을 한번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딱 한 번 저에게 기회 줄 때 여러분들 VIP 멤버십 굳히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월 1일 드디어 2025년 날아오를 5개 섹터군의 확실한 종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아니라니까. 테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종목을 선정하게 됐는가를 미국 현지에 있는 저희 전문 스태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굴했는가. 오늘 제가 살짝 맛배기 보여드렸잖아요. 라방 때. 깜짝 놀랐죠?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 있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팔란티와 테슬라에 대한 독보적인 영상 다시 준비해서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